자, 빅뱅 우주론의 화실 이게 이제 사실은 몇 주짜리 강의인데 이거를 제가 한 30분 내로 지금 끝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봐도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왜 이제 빅뱅 우주론하고 이제 사람들은 다 이걸 믿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믿냐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있어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다임. 과학자들도 결국은 진화론, 오랜연대 빅뱅 우주론, 뭐 이제 자연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진화를 안 믿으니까 요 밖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 패러다임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다른 시각에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실제로 99.99%의 과학자들은 진화를 믿거든요. 빅뱅 다 믿고. 근데 그 사람들이 빅뱅이나 진화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 과학자가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 동료 과학자는 또 동료 과학자나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분야 연구를 하는 거지 깊이 들어가서 다 따져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연컨대 없어요. 창조과학을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단연컨대 없어요. 자기 연구하기도 바빠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럴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이 보고 좀 이 패러다임이라는 관점 하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통 과학자들은 결국은 오랜연대 빅뱅 우주론, 진화론, 그다음에 내추럴리즘, 자연 내추럴리즘 뭐냐면 신을 뭐 하나님이라든가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빅뱅도 하나님 없이 또 진화도 하나님 없이 막 이제 뭔가 생명체가 하나님 없이 생겨나고 하는 걸 설명하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과학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현대 이제 과학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걸 보기가 힘들고 그럴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이 이제 대안학교니까 좀 다른 경우지만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이 패러다임 하에서 쓰여져 있는 교과서만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이 패러다임 하에서 이제 교육받은 대로 이제 가르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행운하죠.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이란 것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란 게 이걸 제대로 배우면 막 대학 그 천문학과에서 몇 년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즉 138억 년 전에 무에서 유로 생겨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고 팽창 과정을 역으로 하여튼 가면 최초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다. 그래서 현대 표준 우주 모양은 람다 콜 다크 매터, 그래서 람다 CDM이라고 불러요. 즉 우주 밀도의 대략 75%를 차지하는 것이 암흑 에너지 람다, 그다음에 23%를 차지하는 것이 암흑 물질, 즉 CDM이라는 그것을 이제 현대 우주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현대 우주론의 시초는 이제 처음에 아인슈타인이고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이제 풀어내서 이제 이러한 공식을 이게 프리드만의 이제 방정식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정식이에요. 여기 뭐 수학 잘하는 학생 누가 제일 수학 잘해요? 나 수학 10등 안에 든다면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 자, 수학 잘하면 이거 알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이퀘이션의 오른쪽에 람다는 빼요. 지금은 일단 이거 빼고요. 그냥 빵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K는 공률이에요. 공률. 공률은 뭐냐면 우주 공간이 평평하다. 즉 우주는 정상적인다는 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공을 직선으로 던지면 직선으로 가는 거죠. 공률이 만약에 빵이 아니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공을 팍 던졌는데 가다가 갑자기 어디로 없어져. 그러더니 뒤에서 나와서 뒤통수를 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K가 제로예요. 공률이 제로면은 우주가 평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텀이 나와요? 맨 첫 번째 텀만 남는데 맨 첫 텀에서 G는 뉴턴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탄트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로는 덴서리, 그것도 넌 제로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텀은 속도잖아요. 속도. 근데 속도가 넌 제로면 뭐예요? 팽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주 공간은 팽창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동우진한 거다 그러면 도리도리. 도리도리 있어. 오케이. 굿. 이렇게 솔직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솔직해야지 이제 좋은 거예요. 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숨기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더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2021년인가 23년인가 이제 했어요. 이제 이 사람 말고도 뭐 르마르트도 했고 이제 여러 사람이 했는데 프리드만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1929년인가요? 7년인가?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마운틴 윌슨이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의 이제 윌슨 망원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망원경이에요. 그걸로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관찰하니까 모든 은하 같은 게 우리로부터 다 멀어진다는 어떠한 관찰을 하게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다 멀어진다면 무슨 얘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 허블의 논문에 나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예, 조금 이따 그 얘기냐. 근데 어쨌든 이런 관찰 결과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며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 되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지금 관찰되는 모든 현상들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주로는 이렇게 빵 터져서 뭐 가운데에서 꽝 터져서 뭐가 생겼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풍선의 모델로 설명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물질, 우주 공간, 시공을 꽉꽉꽉 눌러서 종이 한 장에 딱 집어넣는다고 쳐요. 우리 종이 한 장에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 물질, 시공 다 들어갔어요. 은하, 별들 다 들어갔어요. 그거를 쫙 말아서 이렇게 풍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별들, 은하들이 나로부터 멀어지죠. 그리고 내가 여기 가운데 있지 않고 저기 멀리 가서 있어도 뭐예요? 똑같은 그 관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있다고 쳐요. 여기 화살표 보여요? 네. 여기 있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빨리 가는 로켓을 발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발사 쭉 가면은 풍선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자기 뒤통수를 치겠죠. 뭐 시작과 끝이 없네. 뭐 이렇게 중심이라든가 가장자리 개념이 없잖아요. 방향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보내는데 나중에 뒤에서 뒤통수를 친다니까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 없는 겁니다. 방향. 그다음에 어떤 뭐 가운데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그게 이제 지금 우주. 그래서 지금 우주론은 중심과 경계가 없는 것, 그다음에 균등하고 둥방한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 우주론의 이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 우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보면 허블이 이제 이때 100년 전에 했을 때는 이제 뭐 이 성운이 뭐 은하 밖에 있는 건지 가까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해서 막 이제 한마디로 막 개판 5분 전으로 했는데 이제 현대에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다 보정을 해서 세피드 베리어블로 보정을 하고 슈퍼노바로 배정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Y축이 이제 X축이 이제 그 허블 상수라고 그러거든요. 대충 한 71, 72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70 하고 여기 보면 유니트가 있죠. 여러분 뭐 과학 쪽 하는 학생들은 항상 뭐든지 유니트를 잘 받아요. 유닛. 여기 보면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팔색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나로부터 1 메가팔색, 1 메가팔색이 326만 광년이에요. 1 메가팔색 떨어져 있는 은하는 72km per second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에서 뭐 화성의 거리가 왜 그럼 우주가 팽창된다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왜 그대로 있어? 뭐 태양까지 그대로 있어? 이거는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멀리 있으면 이제 우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할까 말까. 여러분 뭐 빅뱅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뭐 138억 년? 들어봤죠? 계산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한번 볼까요? 가상의 어떤 그 은하의 가상의 거리를 d라고 그러고 가상의 속도를 v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은하가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지금 은하들이 이제 떨어져. 왜냐하면 공간이 팽창하니까 쫙 팽창해서 있는 있기 위해 지금의 위치에 있기 위해 걸린 시간이 t죠. t가 d over v 맞죠? 거리나 속도 t죠. 그러면 이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d예요. 왜냐하면 허블 상수가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 x축이 distance고요. 네, y축이 velocity. 이거 허블 상수는 뭐예요? 속도 나누기 거리예요. 속도 나누기 거리. 그러면 허블 상수가 속도 나누기 거리니까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하면 속도가 되겠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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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시간은 D 나누기 V니까 D 나누기 H 곱하기 D니까 뭐예요? T가 1/H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란 것은 허블 상수를 거꾸로 하면 돼. 허블 상수는 아까 메저가 됐죠. 이렇게. 그죠? 대충 한 72, 73. 73 잡아봐요. 그러면 73으로 잡으면 T는 1/H니까 그거 계산하면은 이제 4.2 곱하기 10의 17승 초거든요. 그거 연으로 바꾸면 대충 나와요. 134억 년.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돌리면 계속 수축해야 되고 어느 한 점에서 시작했겠지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다 꽝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138억 년이라며요. 138억 년은 이제 거기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인테그랄, 여러분이 아주 싫어하는 인테그랄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거기다 막 제곱 넣고 막 이러면 계산이 됩니다. 근데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략 별거 아니다. 허블 상수 거꾸로 하면 그게 우주는 아니다. 별거 아니다.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나이를 알면 나오는 거예요. 또 별거 아니에요. 우주의 뭐 나이가 이제 138억 년이니까 140 반올림해서 140년이라고 140억 년이라고 쳐요. 그냥 14 빌리언. 그러면 140억 년 떨어진 걸 우리가 본다는 것은 140억 광년 떨어져 있던 우주는 지금 팽창해서 이만큼 가 있겠죠. 그거 계산하면요. 대충 1000억 광년 돼요. 지름이. 대충 1000억 광년 돼요. 그것을 observable universe, 관측 가능한, 실제로 관측하는 건 아닌데 이름을 좀 이상하게 줬죠.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크기는 아무도 모르고요. 실제 나이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것은 가정이죠. 빅뱅이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가정이죠. 만약 그 가정이 틀리면 이거 다 꽝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창세기를 보면. 왜냐하면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은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우주에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점에서 출발해서 뭐 했다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이 우주의 나이라든지 크기는 이렇게 어떠한 가정을 바탕으로 둔 계산이지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뭐 자로 잰다든지 뭐 시계로 잰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밀도, 이거는 이제 암흑 물질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프리드만 공식에서 옆에 있는 K가 빵이면은 요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H 스퀘어가 이제 8파이 곱하기 G 곱하기 로예요. 근데 G는 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H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H 허블 상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밀도. 자, 공부 잘하는 학생 원자의 매스가 얼마죠? 원자의 매스? 괜한 걸 물어봤나? 원자란다. 쏘리. 전자의 매스, 전자. 하여튼 넘어가자. 자, 여기 보면 요 밀도를 이게 이제 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밀도를 계산해 보면 1 입방미터에 프로톤이 6개 있는 프로톤인데, 프로톤에다가 전자 하나 들어가면 얼마야? 그러면 수소가 되죠. 그러니까 대략 수소가 1입방미터당 6개 있으면은 그게 지금 계산되는 우주의 밀도예요. 우주가 평탄하면. 근데 우주는 평탄해. 그렇거든요.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헤비 엘리먼트, 뭐 뉴트리노에서 스타즈, 프리 하이드로전스, 힐리움스 각 해보니까 우리가 관찰되는 것을 다 합쳐도 요 밀도, 계산되는 밀도의 5%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뭐예요? 95%가 비잖아. 깜깜하네? 그래서 암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암흑 물질이란 것은 이제 즈위키가 처음에 발견했고, 그다음에 베라 르빈 때 확정이 된 건데, 우리의 은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이제 적색 편율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을 해보니까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이제 가까운 데는 빨리 돌아가고 멀리 있는 거는 천천히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찰되는 효과를 설명을 하려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러이러한 매스가 은하계에 있어야만 된다. 근데 안 보이죠.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그게 23%가 된다.
이제 하나만 폈죠? 예. 얘를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2011년에 노벨상을 받는데요. 이 슈퍼노바가 이제 네 가지 타입인데 그 중에서 타입 1A 슈퍼노바라는 게 있어요. 한글로 바꿨는데 이게 다 어디 갔을까? 이게 보면 여기 맨 오른쪽 위에 보면 4월 4일에 요 은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4월 28일에 보니까 이게 슈퍼노바예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가 터졌는데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천억 개. 2천억 개 합친 것만큼 밝아요. 놀랍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이 타입 1A 슈퍼노바라는 것은 쌍성 시스템이에요. 하나는 white dwarf, 그러니까 백색 외성, 또 하나는 red gas giant, 그래서 적색 거성이에요. 근데 두 개가 이제 서로 쌍성인데 red giant는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 적색 거성은 허약해. 그래서 길을 빨려. 실제로 물질을 이 적색 거성으로부터 이 백색 외성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빨아들이니까 질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다가 백색 외성의 질량이 지금 우리 태양 질량의 1.4배가 됐을 때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매스에서 폭발하니까 밝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기가 일정하니까 이 스탠다드 캔들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벨상 받은 그 논문에서 나온 그건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Y축이 광도예요, 광도. 오른쪽 저 X축은 거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0.0 있잖아요. 0.0 있는데 쫙 맞게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 멀리 있는 건 이만큼 멀리 있는 건 조금 더 어둡네?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금 더 어둡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먼 과거에는 팽창 속도가 느렸단 말이고 바꿔 말하면 지금과 미래에는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속 팽창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암흑 에너지를 발견했다 그러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를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오메가 M이 matter density라고 해서 0.3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1이라고 넣으면 아까 그 베리어닉 즉 눈에 보이는 뭐 뉴트리노스 그다음에 저기 뭐 헤비 엘러먼 그다음에 이제 별과 뭐 수소 힐륨 이런 거 다 합치면 5%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아까 23% 그랬나요? 그죠? 대충 한 30% 되죠. 그게 이제 0.3. 그다음에 오메가 섭 람다 요건 뭐냐면 에너지 덴서리라고 해요. 70%. 대충 쓴 거예요. 뭐 이제 72%인데. 근데 이러한 결과들로 계산을 해보면 암흑 물질과 이제 우리 보이는 물질 합친 게 30%, 암흑 에너지가 70%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서 암흑 에너지가 드디어 발견됐다 해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결됐다. 예? 프리드만의 공식하고 딱 맞죠. 5%는 이렇게 됐고 깜깜하던 건데 암흑 물질 발견되고 23%, 깜깜하던 건데 암흑 에너지가 10년 전에 발견됐네. 이러한 이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현대 람다 CDM 모델이라고 그래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죠? 이 노벨상도 받았는데 어떡하죠? 지금 이러한 말한 거에 많은 게 다 노벨상 받은 연구예요. 그거 아닌 것 같죠, 노벨상이죠? 다 노벨상 받은 연구입니다. 아까 슈퍼노바 터지고 뭐 1.4배 됐을 때 터지고 뭐 그런 거 이제 찬드라세칼 리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노벨상 받은 거고. 근데요,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예?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런 게 많습니다. 반론.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이 아니라 두 초신성 그룹의 종류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같은 종류고 똑같은 밝기여야 되는데 이만큼 위로 나오니까 뭔가 팽창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암흑 에너지를 발견했다는 그 연구인데 이 사람들은 유니버스 아리조나인데 여기서는 아니다. 두 초신성 하나는 가까운 거 하나는 먼 그룹이 종류 자체가 틀린 거다. 뭐 이런 연구였어요. 이게 이제 2015년의 연구고요. 별로 이제 주목을 끌지 못하다고요.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아까 노벨상 받은 연구는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안 올라갔는데 내가 이거 똑같은 똑같은 관측을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이런 논문. 또 여기도 람다 CDM은 이렇게 대시 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 직선으로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 뭐 이런 논문. 여기도 내가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더 확실하다고 알려진 건데 이건 이제 marginal evidence for cosmic acceleration에서
증거가 희박해. 당신 타입 1A 슈퍼노바로 해서 뭐 가속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증거가 희박해. 이거 봐. 왜냐하면 노벨상 받은 연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맨 오른쪽에. 근데 새로 한 거는 오히려 내려가는데 뭐 이런 연구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논문이 나와도 제가 보여드리는 게 논문이 이제 한 10개 되잖아요. 암흑 에너지를 지지하는 논문은 이제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노벨상 받고 그게 주류니까 그러한 사고 방식이나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연구가 훨씬 많고 이거는 이제 그 반론만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이요, 여러분. 그냥 저 칼로 무자르듯이 착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불분명하고 확률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의 전반적인 그 사회의 사조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절대로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 변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과학이란 것이 항상 변하고 또 몇 년 지나면 그 전에 또 틀렸네? 또 바꾸고.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문제 없어요. 과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틀리는 거예요. 틀렸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맞게 하고. 이거 하여튼 이렇게 또 틀렸네? 또 맞게 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그런 건데 항상 그렇게 변하는 유동적이고 또 오류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란 것은.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과학에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저 성경은 틀린 거야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려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증거가 분명치 않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여기도 또 2017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도 dark energy may not exist. 저 암흑 에너지 없을지도 몰라.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제일 최근 연구인데 이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이제 굉장히 저명한 물론 창조론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분은 아닙니다. 이제 다 진화론 믿고 빅뱅 믿고 하는 분이지만 이분이 이쪽 분의 이제 딱 상당한 대가 중에 한 분인데 상당히 정밀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A형 초신성의 밝기가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즉 광도 진화라고 불려서 그러한 효과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더 확실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소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암흑 에너지는 꽝이다. 언젠가는 꽝으로 밝혀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표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프리드만 공식으로 만든 표예요. 그래서 람다 이게 오메가 람다가 아까 암흑 에너지 덴서리라고 했죠. 그게 이제 동그란 거 있는 데가 한 0.7 되잖아요. 그죠? 0.7. 그다음에 메럴 덴서리가 0.3. 그래서 슈퍼노바 이게 노벨상 연구 슈퍼노바로 이만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믹 우주 배경 복사로 연구한 것도 있고 또 클러스터로 여러 가지 한 연구를 다 해서 해보니까 거기 딱 같이 합치는 그 점이 이제 딱 맞는 거예요. 0.7, 0.3. 이게 지금 이 노벨상 받은 연구가 알려진 건데 만일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리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우주는 플랫하다고 그랬죠. 근데 플랫하려면 요 대각선 여기에 딱 속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빵이 돼 버리면 대각선이 안 되잖아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 자르듯이 이건 이거야, 이건 이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과학이란 게 원래 그래요. 이러다가 또 뭐가 맞게 나올 수도 있고 뭐가 틀리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조심해서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과학계에 있는 사람이고 지난 한 40년 동안 이런 트레이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볼 줄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창조과학에 대한 연구를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자, 근데 이제 성경을 봅시다. 빅뱅하고 성경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과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빅뱅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하고 조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이제 시간적으로도 안 되지만 원인도 달라요, 그죠? 원인도 다르고 순서도 다릅니다. 세 번째 순서. 성경에는 지구가 별들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네, 뭐 지금은 6,0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하면 이제 6,000년이죠. 미래도 다릅니다.
여러분 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 역사관이어야 돼.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우리의 끝은 심판과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거기서 이제 심판과 회복. 그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빅뱅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계속 팽창이 돼서 지금 안드로메다와 은하의 거리가 뭐 250만 광년이지만 나중에 계속 수십억, 수백억이 더 년이 지나면 은하와 은하 간의 거리도 멀어져서 그냥 나 홀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식어서 없어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체에 관한 것도 이제 지구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특별하게 창조되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빅뱅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도 생물이 진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런 외계 행성에 대한 얘기한 거, 또 항성관의 우주여행 다 이제 그런 견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처음 상태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 낙원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빅뱅에서는 뜨거운 유니버스. 그래서 빅뱅과 성경을 조화를 시킬 수가 없다. 조화를 시키려면 성경을 고쳐서 읽어야 돼요. 그것은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고쳐서 읽으면 다른 거는 왜 고쳐서 안 읽죠? 그죠? 그런 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관적으로 밑에 보면 성경의 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혼돈, 예수, 완성, 십자가 완성입니다. 빅뱅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럼 안 믿으면 되지 뭐. 아유, 역시 빅뱅은 아니야. 꽝! 안 믿어. 난 6일 창조 믿어.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요? 우주가 워낙 크니까. 그것을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한 20분만 더 할게요. 조금 늦어졌는데. 혹시 선생님 혹시 뭐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괜찮으면 계속 하고요. 휴식이 필요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우주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1억 광년 떨어진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10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 보고. 그럼 뭐야?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의 빛이 우리한테 오는 동안 벌써 10억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 갈등 안 해요? 예? 뭐 창조과학 여러분 들으면 뭐 지구가 막 6천 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10억 광년 떨어져 있다며 10억 년 지났네 벌써. 갈등할 것 같은데? 응?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신앙 잃게 됩니다. 안 믿어지면 파야 돼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나중에 흔들립니다. 안 믿어지면 끝까지 물어봐. 아는 사람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주에 같은 문제는 선생님을 찾아오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안 그러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물론 뭐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일 내가 그러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속으로. 근데 겉으로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꼭 참고 있어. 이런 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다.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하신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아는 사람 나올 때까지. 아시겠죠? 자, 이런 걸로 고민 좀 하고 있는 학생 손 들어볼까요? 우주가 뭐 100억 광년 됐다며. 한번 손 들어봐요. 고민하는 학생. 아무도 손 안 드네? 야, 죽은 거야? 아니면 뭐야? 근데 이 문제가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이게 4일째인데 4일째 이제 광명체들 만드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1장 14절 15절에. 그리고 광명체들 만드셨는데 또 15절에 땅을 비추는데 그대로 됐어요. 땅을 비췄어 별이. 그때만이 우리가 있었으면 그날 별빛을 봤다는 얘기예요. 역시 성경은 엉터리야. 성경은 과학이 아니야. 성경은 성경대로 보고 과학은 과학대로 봐. 나중에 여러분 신앙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져봐야 돼요. 한번 따져봅시다. 하여튼 뭐 지금 실제적으로 한 70억 광년까지 있는 건 실제로 이미징이 됐어요. 그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해요. 확실해. 그러니까 뭐 우주의 크기가 뭐 1000억 광년 얘기잖아.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세계관적인 해석이지만 가까운데 70억 광년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70억 광년까지는 실제로 이미징이 다 됐다니까요. 여기에 수백만 개 은하들이 다 실제로 데이터에 있어요. 그러면 70억은 좀 이제 계산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요. 어떤 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 특히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년 우주, 아담도 하나님이 성년으로 창조했으니까 빛이 다 왔어요.
와 있는 상태로 창조. 끝. 이렇게 많이 믿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할게요. 자, 70억 하면 좀 계산이 복잡하니까 1억 광년 넣자. 1억 광년. 자, 1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 별이 있었어요. 폭발했어. 1987년에. 그래서 20년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버섯구름 모양이 만들었어. 이쁘게. 이 광자가 우리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광자가 계속 오면서 그때 다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죠. 맞아요? 여기 보면 이거 하나하나 광자로 쳐. 포톤. 광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시각각으로 얘네들이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는 거를 계속 간직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구의 나이를 이제 반올림해서 이제 6,000살이니까 10,000살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 10,000년 지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10,000년에 해당하는 빛이 이만큼 왔어요. 맞죠? 10,000년에 해당하는 빛. 그럼 지금부터 남은 빛은 얼마예요? 이만큼 있어요. 9,900만 99만 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계속 이제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죠? 오면 되는데 문제는 우주가 10,000살이라며. 그럼 얘네 데이터는 뭐죠? 얘네는 없는 걸 하나님이 어거지로 만들어내셔야 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선생님 유튜브가 뭐 김진호의 창조과학하고 유튜브를 치면 거기에 이런 강의들이 자세한 게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뭐 이제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정상적인 물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창조과학에서 물리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빛이 다 와 있게 창조했다고 믿는 것은 혼자 믿는 건 자유지만 그것으로 변론은 못합니다. 사역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뭐 여기서 말한 6,000년, 10,000년 이런 게 다 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고 그러고 이러한 빛의 여행 시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창세기 1장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조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끄떡끄떡 해볼까요? 네, 끄떡끄떡.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이해가 가죠? 끄떡끄떡.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과학적인 이해가 안 가는 건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유튜브에 한번 시간 내서 몇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우주론이 이제 그 창조과학 쪽에서 많이 있어 왔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그렇지가 한국 창조과학회는 이제 그 전임 연구원이 없습니다. 창조과학회 이제 직원들 계시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주제를 갖고 전문 연구하고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조금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고. 근데 이제 특히 우주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실제로 그냥 자기의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냥 평생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대학의 교수다, 나사에 다닌다 그러면서 창조과학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직장을 포기하든지 창조과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아바타를 이용하든지. 이게 제 아바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거보다 늙었죠.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이제 좀 공신력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AIG, Answers in Genesis, 그다음에 뭐 ICR, Institute for Creation 뭐 Research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미국 창조과학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실제로 연구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 교수로서 천문학과 교수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한 연구들 있잖아요. 그게 한 4-5개 돼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험프리즈라는 것을 이제 주로 강의를 하는데 요게 이제 막 몇 주짜리 강의지만 오늘은 요걸 이제 지금 한 10분, 15분 내로 이제 끝낼게요. 좀 어떤 관념적인 것만 조금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아마 지금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 이 부분으로 만약 이 부분을 생각해본 학생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아니 생각도 안 해봤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괜찮은데 생각을 해본 학생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험프리즈라는 이것도 10년 전 모습이 이 정도니까 지금 이제 더 하겠죠? 험프리즈라는 이제 아주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천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속을 떠나서 창조과학 사역을 하니까 그렇지 만일 이제 세속에 이렇게 있으면 아인슈타인급의 이제 물리학자입니다. 지금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여러분 그 중력이 공간을 희비한다고 그랬죠? 질량이 공간을 희비한다고, 그죠? 그러면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이제 공간을 희귀하거든요. 시공을 희귀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시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휘면 그 시간의 흐름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지구가 있고 이 세럴라이트가 있잖아요. 세럴라이트가 지구의 위에 있죠. 그죠? 저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중력장의 위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중력장의 위에 위치하게 되면 이 오른쪽의 표가 그겁니다. 중력장의 위에 위치하게 되면 이 초록색 표처럼 시간이 더 빨리 흐르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실제로 이 GPS 세럴라이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셀폰 그 GPS 그 하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그거 하는 세럴라이트는 이제 그 중력장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요. 그 하루에 38 마이크로 세컨드 빨리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구에 있는 시간하고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 GPS 세럴라이트에 있는 원자 시계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실제로 상대적이다. 시간의 흐름이 실제로 상대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 실험적으로 관찰 통해서 다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초록색이고, 요 빨간색은 뭐냐면 이제 올비럴 스피드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빠른 속도로 또 가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이라고 보면 그건 이제 특수 상대성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그 저 로켓 타고 빠른 속도로 이제 가면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 세럴라이트가 도니까 그런 그것을 이제 합쳐서 네트 이펙트를 보면 여기 이 세 번째 위에 있는 이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초에 이제 한 1초에 한 500 피코세컨 정도 빨리 흐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하루로 계산하면 이제 38 마이크로세컨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은 나이가 다릅니다. 접수가 됐어요?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이가 다르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원래 알았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야, 이런 거예요. 자, 험프리 이론은 뭐냐면 이 현상을 전체 우주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건 지금 국소적인 거잖아요. 그죠? 지구. 국소적인 건데 이 현상을, 이건 실제로 과학적인 현상이죠. 이것을 전체 우주에 적용을 한 것이 이제 그런 험프리 이론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타임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찰되는 현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은하가 우리가 관찰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인데 그거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프리드만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풍선 모델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설명에 의하면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반 우주인데,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서 이 프리드만의 공식을 만든 그 배경은 우주 원리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 원리. 왜냐하면 우주 원리라는 원리가 뭐냐면 모든 것이 등방하고 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란 별들 이런 게 큰 스케일에서 할 때 균등하다는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우주 전체를 균일한 그 유체로 봐요. 균등한 유체로 보면 그 아인슈타인의 복잡한 그 non-linear equation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제 프리드만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원리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다시 관찰 결과. 자, 이게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를 스티브 호킹이 쓴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 제목을 치면 PDF가 있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나온 것을 제가 한글로 올린 거예요. 자,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이다. 자, 이거 스티브 호킹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지만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우주 어디 가서 봐도 모든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풍선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해석과 선택이요. 잘 봐요. 가정이 없이는 우주론이 정립될 수 없다. 근데
이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균등하다. 선택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스티브 호킹뿐만 아니라 조지 앨리스라는 또 이 유명한 또 수학자인데요. 이제 스티브 호킹하고 같이 이제 공저를 한 이분이 한 말을 보면 어떤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 정가운데 지구를 놓고 우주론을 정립한다 한들 반박이 안 된다. 반박하는 방법. 지금은 반박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철학적 기준이 우주로 정립해야 사용된다. 우리는 절대로 이 중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중요한 존재로서 정말 이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를 중심 어디엔가 놓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야. 우리 은하계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 많은 수조계 중에 그냥 그 끝에 있는 하나일 뿐이고 그중에 보잘것없는 성단에 있는 보잘것없는 태양이라는 별에 있는 그냥 돌덩이 하나에 우연히 우리가 진화돼서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관이죠. 그게 교과서에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런 다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무슨 의제를 채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상대성이 있다는 거 말을 했습니다. 우주 원리는 세계관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모든 그 편견을 다 버리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 중심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건 we don't know. 하지만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조지 앨리스도 얘기했습니다. 우주 가운데 지구를 놓고 우주론을 정립해도 문제가 안 된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험프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막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수식도 이용하고 그래서 이 험프리 이론만 해도 한 4시간은 그래도 강의를 해야 좀 됐거든요. 안 합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이제 요거만 했어요. 그래서 이 험프리 이론에 의하면 시간의 상대성, 즉 지구에서 뭐 6,000년이 흐르는 동안 저 멀리 있는 우주는 뭐 수억 년이 시간이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있는 별빛이 수억 년 동안 오는 동안 지구에서는 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설명을 수학적으로 다 이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또 이제 막 시험 이게 뭐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주는 수억 년 됐다고 성경은 6,000년이에요. 근데 이제 잘 보면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뭐 6일이건 6,000년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6일이건 뭐 6억 년이건. 근데 이제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구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쓰여졌죠. 지구를 중심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지구의 지구가 한 번 자전하면 첫째 날, 두 번째 한 번 더 자전하면 둘째 날, 그죠?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은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근데 이제 험프리 노란에 의하면 지구의 시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6일 창조로 설명이 되고 다만 이 시간의 프레임이 만약 우리가 지구에 있지 않고 저 먼 우주에 있으면 그게 이제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제 험프리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창조 4일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이 있고 그 험프리 이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또 이론도 있고요. 또 저도 험프리 이론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면에 그러면 이런 거 왜 하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런 시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방송에서 보는 게 빅뱅 이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빅뱅이 유일한 대안인 줄 아는데 빅뱅은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는 유력한 가설.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과학에 완전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험프리 이론도 완전한 거 아니에요. 또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즉 성경적 창조와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우주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해요. 테이크홈 메시지. 여러분이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것은 빅뱅만이 유일한 설명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어떠한 시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물리학적인 시도가 충분히 있구나. 네? 이런 대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대안학교에서 대안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가는 것. 그렇게 됐다면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